자, 안녕하십니까. 심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4시 18분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날을 새면서 미국장을 조금 지켜봤고요. 미국장이 거의 마감해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곧 실적 발표가 한 5시 한 20분 정도에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한 6시 정도에는 이 어닝콜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이 어닝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건 맞지만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 AI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까지는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AI에 대해서 막 엔비디아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지 올라가고 못 나오면 끝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꽤나 비중 있게 엔비디아를 다루고 엔비디아가 뭐 AI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건 수급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몇 분기 동안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는 주가는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에 오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지만 그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AI 생태계가 무너졌다, 하락장 시작이다 이렇게 단언하시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적 발표와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어떤 것들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6시 넘어가면서 정기장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장중에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구독자방에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모두 다 저랑 같이 대박 나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말미에는 저희가 이 선물까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잠을 안 자서 말이 조금 어버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엔비디아가 약간 1% 빠지면서 이 장 막판에 조금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내겠다 라고 하면서 0.8%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가 0.3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아까 조금 빠지더니 다시 한번 좀 오름세 가져가면서 0.12%, S&P도 0.14%,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4% 옆으로 보합세 가져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증시는 사실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조금 잡아내겠다 라는 말들이 조금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닝콜 그리고 이 실적 발표에서 봐야 되는 중점적인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75%라고 하는 영업이익을 유지하는가, 이걸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순환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엔비디아 젠슨항이 말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는 멘트를 보이는지 그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H200이라고 하는 칩을 중국에 수출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75%라고 하는 이 마진율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이만큼 가져가고 있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조금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마진율을 무조건적으로 75%를 사수해야 관건이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75%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AI 진짜 이제는 꺾인다, 영업이익률도 안 나오고 이제 뭐 꺾이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자, 75%라는 수익률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메모리에 대한 가격이 인상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적, 그러니까 이 75%에 얽매이지 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74%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70%가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많이 떨어졌네. 우리 SK하이닉스 팔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70%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국채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70%, 15%이 지금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좀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랙웰가 새로 나오는 이 베라 루빈의 병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마진율에 대해서 너무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순환금융과 이 지금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 어닝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장중에 브리핑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순환금융과 이 베라루빈이 잘 양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왜 이거를 봐야 되냐? 우리가 HBM을 또 얼만큼 팔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라루빈이 잘 양산되고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베라루빈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실 게임 체인저는 베라루빈이 얼마나 잘 양산되고 있는가. 그래서 HBM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확인이 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AI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특히나 이 오픈 AI가 이 할라피뇨에 대해 성능을 공개했는데 엔비디아의 GPU 좀 성능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는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성능을 잘 내는 거 물론 AI 생태계 중요하죠. 근데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아마존, 구글, 메타 여기에서 자체 칩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칩 산업 HBM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위에 어닝콜에서 만약에 뭐 잘못된 뉴스라든지 실망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 크게 우리가 매도해야 될 자리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자, 수급을 볼 때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에 대한 수급을 무조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수급은 단순하게 이것들 들어왔네, 팔았네만 볼 게 아니라 신용에 대한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대차거래에 대한 잔고는 또 얼마나 있는지, 공매도는 얼마나 있는지를 조금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현재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지 리스크는 없는지를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제 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줄어들었죠. 그 말은 이제 오늘 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오름세, 내림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160만원대 부근대에서 잘 지켜내고 있다는 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새로운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충분하게 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실적,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방에서 이런 어닝콜이나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구독자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구독자방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위에 개인 번호가 띄워놓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하이 라고 간단하게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방에 들어올 수 있는 무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방 안에서 오늘 새벽부터 오늘 장중이죠. 오늘 장중에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평단가를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이 원에 대한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지식들,
뉴스들 그리고 예상 타점들까지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대응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마지막으로 조금 해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 75% 마진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안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순환 금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 베라 루빈이 잘 양산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어닝콜이랑 실적 발표 나올 텐데요. 현재 시간이 지금 시간이요. 4시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구독자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영상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1분에서 2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남은 영상 시청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것은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셨다라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세력주 검색기에 대해서 통합 가이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릴 거예요. 전혀 가격 드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검색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초가 검색기 그리고 이 단타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 시초가 단타 제가 쓰고 있는 이 검색기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승률을 조금 보면 등락률을 조금 보면요. 지금 많게는 17%에서 적게는 1%까지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참 여기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에서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5% 미만 달아간 종목들은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 이상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해서 우리가 단타를 치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패턴들이 보였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보였을 때 이렇게 상승하더라 라는 것을 수식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식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딱 보면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시간 우리 언제 이부터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시초가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타 칠 수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단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쳐야 되냐라고 봤을 때 9시 20분부터 2시 반까지에 대해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결정을 할 때 단타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야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검색 시간 우리가 이 정규장 끝난 이후에 매수하는 시점까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 이 검색기만 받아 가신 다음에 검색기를 같이 쓰면요, 충분하게 저랑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지금 이 주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에서만 되니까 우리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키움증권 한번 써보세요. 이 검색기만이라도 좀 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검색기를 이렇게 쭈르륵 놓다 보면 우리가 검색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같이 새롭게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독자방에 제가 여러분들께 장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요, 제가 따로 보고 있는 저만의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초가에 대한 이 검색기, 단타 검색기만 충분하게 받아보셔도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타 검색기에 대해서 수익을 검증을 좀 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1개월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만큼에 대한 수익률, 단타 친다 하더라도 시초가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3개월로 봤을 때, 2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시초가에 대해서, 이 검색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조금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번호 띄어나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지금 검색기를 조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요, 검색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방에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대응하세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리고 있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투자 이어 나가시면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같이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프로였습니다.